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력, 네트워킹, 리스크 관리, 긍정적인 마인드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춘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특징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주세요. 1.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라.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어릴 때부터 경제 흐름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그는 가치 있는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통해 거대한 부를 쌓았으며 검소한 생활과 적극적인 기부 활동으로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1930년 출생했으며 지금도 현역에서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유망한 사업이나 투자 기회를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며 미래에 어떤 것이 성공할지 미리 파악하는 안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대한 혁신은 도전에서 시작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직접 시도해보면 해결 방법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산업이 미래에 주목받을 것을 예상하고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또한 우주산업과 AI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스페이스X, 오픈 AI 등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회를 포착하는 비결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를 먼저 발견하고 도전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가치가 크다면 투자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테슬라도 한때 파산 위기에 처했지만 끝까지 버텨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강한 실행력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로켓 과학을 독학하여 스페이스X를 운영할 정도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2024년 기준 세계 1위 부자입니다. 3. 실행력이 강합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분들은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며 개선해 나갑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많다. 그러나 실행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카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에서도 커피 문화를 혁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서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1983년 스타벅스가 아직 시애틀의 작은 커피 원두 판매점이던 시절 업무 출장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국과 전혀 다른 이탈리아의 카페 문화를 경험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그는 즉시 스타벅스 창립자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당시 스타벅스는 단순한 원두 판매 업체였고 창립자들은 우리는 원두를 판매하는 회사이지 카페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며 반대합니다. 2년 후 스타벅스의 창립자들이 회사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하워드 슐츠는 즉시 투자자를 모집하여 스타벅스를 인수합니다. 당시 그는 개인적으로 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빠르게 투자자를 모아 400만 달러 약 50억 원을 조달하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스타벅스를 단순한 원두 판매점이 아닌 전 세계적인 커피 체인 브랜드로 성장시킵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주저했다면 스타벅스는 다른 사람이 인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핵심은 빠른 실행력입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험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움직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4. 사람을 잘 활용하고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분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적절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기회를 얻으며 좋은 인맥을 유지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뛰어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였지만 비즈니스와 마케팅에서는 자신의 친구였던 스티브 발머를 영입하여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좋은 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큰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단순히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사람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경영자였습니다. 특히 뛰어난 인재를 모으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며 조직을 최적화하는 능력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빌 게이츠는 단순히 인재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인재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중요한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은 뛰어나도 팀이 없으면 지속적인 성공은 불가능하다. 빌 게이츠는 단기적인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직원들이 성장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혼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를 모으고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5. 돈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투자합니다. 특히 자기 개발, 마케팅, 브랜딩, 시스템 구축 등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익보다 내일의 시장 지배력이 더 중요하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창업한 초기에 큰 수익을 얻고도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다시 회사 성장에 투자하여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경험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창립 및 성장시켰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AWS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단순히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기업가입니다. 그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돈을 쓰는 원칙은 1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우선시하라. 2.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라. 3.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끼지 마라. 4. 돈을 쓰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눈앞의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혁신과 시장 확대를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고 AWS와 블루 오리진 같은 혁신적인 사업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6. 리스크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분들은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며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둡니다. 투자의 귀재인 레이 달리오는 한때 큰 손실을 경험했지만 이후 리스크를 분석하는 원칙을 세워 다시 재기했습니다. 그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라라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과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82년 경제 예측을 잘못하여 회사 자금의 대부분을 잃고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스스로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이후 그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철저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특정 시장이 무너져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정리하면 1.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2.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한 가지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라. 3. 예측보다 대비가 중요하다. 4. 데이터와 논리를 기반으로 투자하라. 5.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라.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손실을 피하고 회복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성장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7.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공부하고 실험해 나갑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배우고 성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창업한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회사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배우고 성장하는 원칙을 정리하면 1.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말라. 2.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빠르게 보완하라. 3.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며 개선하라. 4. 스스로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어라. 5.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학습하고 적용하라. 소셜미디어에서 AI, 메타버스로 확장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리더입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을 학습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이런 학습 태도가 있었기에 페이스북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8. 긍정적인 태도와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집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분들은 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돈을 좋은 도구로 활용합니다. 또한 나는 돈이 잘 들어오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기회는 긍정적인 사람에게 찾아온다. 웃으면서 도전하면 길이 열린다.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보면 우선 잡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라라는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학창시절 난독증으로 인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 방식대로 성공하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6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학생 잡지 스튜던트 창간, 직접 광고 영업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초기에 여러 번 사업 실패를 경험했지만 낙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리처드 브랜슨의 긍정적 마인드 원칙을 정리하면 1.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2.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라. 3. 남들이 주저할 때 먼저 도전하라. 4. 즐기면서 일하라. 일을 놀이처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5.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버진 갤럭틱을 통해 인류의 우주여행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버진그룹은 음악, 항공, 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9. 타이밍을 잘 맞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분들은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결정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품은 시장이 필요할 때 정확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할 것을 먼저 예측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아이폰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면서도 언제 출시해야 할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한 제품 개발자가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제품을 출시하는 능력이 탁월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시장과 기술이 성숙했을 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타이밍 전략을 정리하면 1. 너무 앞서가면 실패하고 너무 늦으면 경쟁자가 앞선다. 애플은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제품을 출시. 이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혁신을 시도하라. mp3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팟을 출시. 터치스크린 기술과 인터넷 속도가 충분히 개선된 후 아이폰을 출시. 3. 경쟁사들의 실수를 분석하고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라. 기존 태블릿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아이패드로 태블릿 시장을 다시 개척. 4. 제품을 먼저 출시하기보다 완벽한 제품을 적절한 시점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최초가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할 것을 예측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깨닫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출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출시하느냐를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시장과 기술이 준비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출시했기 때문에 그의 제품들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 빨라도 실패하고 너무 늦어도 실패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운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발전해 나갑니다. 운이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기회를 만들고 싶다면 준비부터 시작하라. 패션 브랜드 자라를 만든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패션 업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스트 패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브랜드를 개선하며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직접 만들었던 기업가입니다. 그는 옷을 만드는 방식부터 판매하는 방식까지 새롭게 혁신하며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운을 끌어당긴 원칙을 정리하면 1.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창출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빠르게 대응하는 구조를 형성. 이 운이 왔을 때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잘하는 신상품을 2주에서 3주 안에 매장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기회를 극대화. 3. 세계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확장하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여 어떤 시장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4. 조직 전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라. 직원들이 고객의 니즈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 조성. 5. 작은 기회를 빠르게 실행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 작은 지역 매장에서 시작했지만 신속한 확장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트렌드를 먼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패션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결국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과 조직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돈을 대하는 태도, 실행력, 네트워킹,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이 있습니다. 부자도서관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도 돈복이 터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